줘야 되잖아요. 뭔가를 배워줘야 되는데 그 주는 병원에서 주는 걸 우리가 병원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식사를 준다는 거야. 먹는 것을 준다. 근데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영양 집중 지원이라고 하는 걸 해요.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병원식이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일반식, 치료식, 그 다음에는 원래는 검사식이라는 게 있어요. 검사식. 근데 너무 스페시픽한 거라 제가 뺐어. 특정한 검사를 해야 될 때, 뭐 지방변을 보는 거를 뭐 검사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럴 때 쓰는 것들이 좀 따로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일반식과 치료식에 대한 것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반식은 뭐겠어? 치료식은 특정한 영양소를 조절하는 식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일반식은 그건 없잖아. 특정한 영양소를 더 적게 준다거나 뭐 이런 걸 하는 거는 아니야. 그래서 그냥 DRI 맞춰가지고 주는 거죠. 맞춰가지고 주는데 여기에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여러 단계가 있어서 그냥 일상식은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랑 똑같이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연식은 소프트 다이어트라고 해서 조금 부드럽게 주는 거예요. 뭘 주겠어? 죽 이런 거 주는 거예요. 그냥 전유동식 그럼 풀 리퀴드 다이어트인데 이거는 고용분을 조금 씻기가 어려워. 이런 분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유동식보다 더 리퀴드한 클리어 리퀴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짜 거의 물 같은 것만 주는 수준의 맑은 유동식도 있어요. 근데 이 맑은 유동식으로 칼로리를 얼마나 줄 수 있겠냐? 별로 못 주거든요. 그래서 오래 할 수는 없는 식사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리피딩 신드롬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재급식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첫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단계. 그래서 매우 맑은 아주 묽은 미음이래. 그것도 그래서 묽은 미음에 맑은 국물만 준다는 거야. 이것도 예? 물김치에 김치도 안 줘. 국물만 준다는 거야. 예? 사과 주스 이렇게 아주 맑은 유동식. 1일 식단이잖아. 1일 식단인데 열량이 480kcal밖에 안 돼. 얼마 안 되죠. 근데 요거에서 조금 더 줘야 된다라고 그러면 간식에 진짜 건더기 없는 형태로 주는 거고요. 근데 전유동식, 풀 리퀴드 다이어 그러면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거야. 뭐가 들어가서 나왔어? 달걀찜 이런 거는 준다. 이런 거는 줄 수도 있다. 뉴케어 요즘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뉴케어가 한사식이거든요. 원래 알죠? 네. 근데 요즘에 그냥 선전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사람들도 먹는 걸로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본인 영양 보충을 위해서 좀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소하대요. 고소한 맛도 있고 무슨 맛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푸딩 이런 거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정도. 크림 스프 이런 정도 줄 수 있다. 연식으로 가면 여기에서 이제 죽 수준으로 가는 거지. 조금 요거보다는 다르지만 일상식보다는 부드러운 그런 식사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환자들한테 일반식으로 이렇게 주는 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있으신 노인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노인들이 많고 먹는 게 조금 힘들어지게 되면은 이런 거를 찾으세요. 면식 뭐 이런 거를 많이 찾으시고 그래서 요게 그 사업 아이템으로 이쪽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 대기업인데 환자 식단 요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 작년인가 학회를 갔더니 그 회사들에서 와가지고 하는 게 동맥지질 병학회였어. 근데 거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데 예전에 맛이 없었대. 그렇게 환자식인데 아예 그 포장이 돼서 나오는 거 이런 거는 맛이 없었는데 가공식품으로 나온다 이거야.
맛이 없었는데 지금은 맛을 많이 개선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문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당뇨병 환자야. 그러면 당뇨식을 주문해서 드시는 거예요. 조리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드시는 아주 큰 사업 아이템입니다. 노인 제한자 이렇게 해서. 네, 그다음에 치료식. 의사분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영양과 관련해서. 왜 유튜브에 그렇게 많은 의사들이 나와서 영양 얘기를 하겠어. 영양 전공자인 줄. 그래서 영양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서플리먼트 이거를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왜 그렇겠니? 왜 그렇게 써요? 환자분들 환자가 되면 어떤 게 나한테 좀 도움이 될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집에서 쌓여있어요. 그런 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하시는 거지. 일본에서 발달한 거는 노인들을 위한 책상. 그러니까 많이 발달했어요. 뭐 환자도 그 안에 많겠지. 그런데 모양만 그 음식이야. 피자 모양. 그런데 3차원처럼 이렇게 찍은 거야. 막 냄새? 그 피자 냄새가 나. 그래, 좀 질감은 좀 다르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죠.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식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뭐랄까 일상으로 좀 넘어와서 노인들한테 이렇게 가는 좀 식사로 변형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치료식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한 영양소의 필요량 변화 이거를 고려하는 거다. 딱 여기 있는 것처럼 딱 열량을 조절하는 식사냐.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 열량을 적게 줘? 비만하시니까 체중을 빼야 되니까 고혈압 환자 좀 빼시라고 이거는 굳이 입원하지 않으셨어도 그렇게 처방할 수 있는 거죠. 체중을 어느 정도는 빼셔야 됩니다. 고지혈증 환자야, 당뇨병 환자야 그럴 수 있는 거죠. 화상 환자는 입원에 계시겠지. 그러면 이분은 고열량식을 주겠죠. 응? 에너지 많이 필요하고 단백질 엄청나게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고열량식이면서 뭐를 고단백 식사 이런 거를 이제 제공을 하겠죠. 응? 저처럼 이제 결핵에 걸렸던 사람 그럼 고단백식 이런 거를 먹도록 얘기를 하거든요. 소모성 질환이니까 열량도 조금 줘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당질 조절식 누가 하겠어? 당뇨병 환자 이런 분들이 첫 타겟이죠. 예, 당질 조절식을 하는 경우에 그 이외에 위를 절제하는 덤핑 증후군 환자 이런 경우에는 환자 그 다음에 이당류나 단당류의 소화미 대사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 이런 분들이 이제 당질 조절식을 좀 하게 된다. 저당질 식사도 있고 유당 제한식도 있고 유당 제한식은 뭐야?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 락토우즈 인톨러런스 이런 게 있는 분들은 그냥 이거는 병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유 드시고 설사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종류의 우유를 드시라고 하지.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이런 거 드시라고 락토우즈가 없는 우유 이런 거 드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락토우즈 제한식 등도 있을 수 있다. 단백질 조절 시 고단백 식사 그러면 단백질이 한 55g, 60g 이 정도거든요. 그 정도인데 100에서 250g씩 막 줘. 네? 원래 단백질 책정을 할 때 0.63인가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흡수되는 양 이런 걸 다 고려해서 0.91로 곱해주거든요. 체중에 대해서 곱해주는데 이거는 100에서 250이라는 거 여러분들 체중을 생각해봐. 1을 곱하는 것도 아니야. 1을 곱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는 100에서 100kg야? 아니잖아요. 훨씬 더 많은 양을 준다는 거예요. 고단백식의 경우에는. 이 소모성 질환 있는 환자, 만성 간 질환 있는 환자 이런 분들한테 제공한다. 저단백식은 신장 질환 있는 환자 이거는 이제 암모니아, 요소 이런 거 배출하는데 좀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신장 질환 환자 저단백 식사를 한다. 그죠? 간성
뇌증 있는 사람, 간에 문제가 간기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있으신 분들, 그래서 뇌까지도 이제 연결이 돼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틴을 적게 줘야 됩니다. 네, 입니다. 지방 조절식. 그러면 저지방식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왜 이렇게 담낭에 문제가 있는 젊은 사람들도 많은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담낭을 수술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담낭을 절제를 하잖아. 그럼 여기서 담즙이 생기잖아요. 담즙이 생기는 게 아니고 간에서 만든 담즙을 담낭에 보관했다가 십이지장에 지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얘가 자극을 해서 CCK라는 게 자극해서 쭉 분비를 해가지고 이제 지방을 소화할 수 있는 단계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관할 곳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지방이 소화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방변을 본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방이 좀 있는 걸 먹으면 계속 지방변을 본다거나 아주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죠. 췌장 질환이 있는 환자, 효소들이 분비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 급성 간 질환이 있는 환자, 이런 환자들은 저지방식을 한다. 네, 그 저콜레스테롤식은 이게 아까 그랬잖아. 먹는 콜레스테롤이 그닥 우리 혈관의 콜레스테롤 레벨을 높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당뇨병 환자야. 심혈관질환 환자야. 그럼 대사가 바뀌거든요. 대사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높아지는 것도 안 돼. 그래서 줄인다. 심혈관계 질환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폐쇄성 장질환 환자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콜레스테롤도 적게 줄이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학 논문을 쓸 때도 콜레스테롤은 그렇게 관련성이 없어. 막 이렇게 쓰다가 이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뭐 이러면서 말을 조금 달리 이렇게 해서 써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특수한 경우들이 있으니 대사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상 대사, 질환이 됐을 때의 대사의 변화 이런 거를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미네랄 조절식, 고칼슘식을 주는 경우, 골다공 환자야. 이런 경우, 저나트륨식, 요거는 뭐 혈압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어. 뭐 이런 경우, 간부전, 신부전, 뭐 이런 심장병 이런 경우에 좀 저나트륨식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고혈압. 섬유소 조절식, 그러면 고섬유식을 주는 경우, 그냥 생각해봐도 변비 있는 경우. 개실염이 이렇게 장에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거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섬유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거기에 자꾸 뭐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충분한 섬유소 섭취를 하도록 해준다. 장질환, 뭐 당뇨병 좀 이런 게 있고요. 저섬유소식을 하는 경우, 급성 설사, 장 누공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장출혈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장을 자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극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팽창도 줄여줘야 되고, 그래서 섬유소를 좀 적게 섭취하도록 그렇게 식사를 제공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환자가 왔어. 평가를 했어. 무슨 질환이야. 그럼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무슨 식사. 이렇게 하면 뭐 영양소도 거기에 맞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병원식이 뭐가 있다고? 일반식, 유동식, 전유동식, 말미유동식. 경우에 따라서 제공을 하는 거다. 영양 집중증, 맑은 유동식, 완전히 클리어 리퀴드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식사는 잘하셨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영양 집중 치료.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관이나 카티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일반 식사가 불가능한 환자들한테 영양을 공급해주는 목적이 뭐야? 어떻게든 영양을 공급해서 그래도 영양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해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끔 하려는 거죠.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치료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려는 거지. 거기에 보시면 영양 집중 치료라고 했을 때는 경장 영양이라는 게 있고
정맥 영양이라는 게 있다. 그 뒤에 보면 경관 영양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근데 경장 영양 안에 이제 그냥 오랄로 서플리먼트를 주는 것도 있고 관으로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경장 영양과 경관 영양을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위장관 쪽으로 이렇게 좀 넣어주는 경관을 주로 이제 경장 영양이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정맥 영양 이때까지 계속 얘기를 했고 뭐 어떤 걸 해야 되냐? 그러면 위장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먼저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장관의 급식관을 삽입할 수 있냐? 뭐 삽입할 수 잘 이게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인들의 경우에 이거 잘못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사망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영양 집중 지원을 해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위장관의 기능이 가능한가? 네, 그랬어요. 위장관의 기능은 괜찮아. 네?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먹는 거를 충분하게 먹을 수 없어. 그래서 이 경장급식을 하기로 했어. 그럼 여기 경관급식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단기로 할 거냐? 장기로 할 거냐? 요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기로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비위장관, 비십이장관, 비공장관을 사용한다. 비위장관은 코에서 위장까지, 비십이장관은 코에서 12지장까지, 이 위장을 통과해서 12지장까지. 그 다음에 비공장관은 더 아래쪽으로. 생각만 해도 저는 싫은데 어쨌든 요거는 단기간이다. 장기간은 위 조루술, 공장 조루술, 이게 카테터를 완전 꼽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위장관의 기능이 정상일 수도 있고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기능이 가능하긴 하냐 였잖아.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정상적인 거냐 이상이 있는 거냐. 정상적이면 표준 영양이라는 걸 쓴다는 거고 이게 뭐 여기에 조성이 어떻고 이런 것도 이제 다 있지만 안 할 거야. 근데 이상이 있는 경우는 특수 영양액이라는 거를 사용할 수가 있다 입니다. 근데 경관급식도 사실은 가능하면 오래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회복할 수 있도록 환자들이 다시 오럴로 이렇게 섭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위장관 기능이 안 돼. 그러면 뭐 여러 질환으로 인해서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정맥 영양을 준다. 이 바늘을 꼽는 거지. 단기간 필요하다? 그럼 말초 정맥으로 준다. 그래서 기능 회복이 됐냐? 그러면은 뭐 이렇게 경관으로 넘어간다거나 오럴로 넘어간다거나 뭐 이런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단기간이 안 돼. 이 사람은 좀 길게 가야 돼. 그러면 중심 정맥을 잡아준다. 입니다. 네. 그래서 경장 영양, 경구 서플리먼트 주는 거는 그리고 입으로 주는 거잖아. 그죠? 그 튜브 급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튜브 급식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뭘 주는 거야? 이제 관을 꼽는 거잖아요. 관을 꼽아서 이렇게 위에서 중력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주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음식을 씻거나 삼키거나 완전히 그걸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인들 같은 경우에 식욕을 잃어. 예. 그래서 뭐 안 드셔. 계속 못 드시고 그러면 이거를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 경관급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콧줄을 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정신적 문제가 있다? 이 치매 환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뇌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경관급식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 뭐 완전 폐쇄기를 했어. 못 넣는 거지.
그죠? 췌장염이 있어. 심하게. 그러면 넣어줘봐야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안 나오는 거야.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설사, 구토 너무 심하게 해. 예? 장이 짧아. 뭐 이러신 분들이라든지 위장 출혈이 있어. 예, 이런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다. 근데 경감급식에서 제일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흡인이에요. 흡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물질이 폐로 들어가는 경우다. 경관은 있는데 왜 폐로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을 넣었어. 근데 이거를 보통 이제 뭐라죠? 간병사이신 분들이 준단 말이에요. 주는데 그거를 속도 조절을 안 하고 너무 이렇게 급하게 주면서 이를 원래는 침대를 한 30도 정도 세워야 돼요. 세워서 드려야 되는데 이걸 좀 눕힌 상태에서 해. 그 속도가 빨라. 그러면 이게 역류를 하거든요. 역류를 하면서 이제 흡인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흡인이 생기면 노인들의 사망에 아주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 왜 생기겠어? 이게 흡인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문제가 좀 많이 되는 게 흡인이에요. 경감급식이 아니고 치매 환자나 뇌졸중 환자한테 이게 떠먹여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속도를 조절을 안 하고 계속 주면 이게 흡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인의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운동한 건 아니시지만 그렇다는 거죠. 코에 꼽는 거, 카테터 넣는 거, 위조릇을 어디다 넣냐? 이렇게 넣는다. 위에다가 공장에다 꽂는 거 이렇게 어디까지 넣을 거냐? 위장까지 넣냐? 십시장까지 넣냐? 아니면은 공장까지 넣냐? 뭐 이렇게 한다. 이것도 다 결정하는 단계를 원칙이 되겠죠. 넘어갈 거야. 요거를 줄 때도 컨티뉴어스하게 24시간 동안 주는 아니면 간헐적으로 주느냐, 볼루스라고 해서 펌핑을 하듯이 이렇게 주느냐, 이런데 보통은 간헐적으로 많이 주거든요. 간헐적으로 주는데 이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게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에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는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얘의 그 관이 깨끗해지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위생상의 문제가 항상 좀 많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주고 난 다음에 물을 드시게 하잖아요. 물을 드시게 하면서 요거를 조금 씻어내기도 하는 거고 중간중간에 교체를 해줘야지 되는데 여름철에 요거를 이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생기는 위생적 문제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주는 그 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액을 실온에다가 너무 방치해 놓는다든가 그래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을 사실 주는 사람들이 간병사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관리들을 또 철저히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속도 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앞에서도 잠깐 했는데 경관 영양을 선택할 때 어떤 용액을 선택하느냐 삼투압, 점도 이게 점도가 끈적거린 정도잖아요. 이게 점도가 되게 점성이 있는 거를 작은 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줘. 그럼 그게 들어가겠냐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관의 크기 이런 것들도 다 그 개인한테 필요한 용액이 뭐냐 그래서 관을 어떤 걸 써서 줘야 되냐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위장 기능이 어떠냐 위장관 기능이 어떠냐 췌장의 문제는 없냐 뭐 이런 것들 소화 능력이 있냐 이런 걸 다 고려를 해가지고 줘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만 해놓은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개개인의 고려를 해야 되죠. 종료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나와있네. 일반 경관 영양에 밀리리터당 2kcal 만약에 1000을 줘야 돼. 그럼 하루에 1000ml를 먹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여기 4시간에 한 번 이렇게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준다라고 했을 때 200에서 500. 그 500을 줘.
그러면 4시간에 한 번, 밤에 잘 때는 안 주니까 4시간에 한 번씩 주는데 이게 이제 몇 밀리리터를 주겠나?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얼마인가? 이런 걸로 계산해서 얼마에 한 번, 몇 시, 몇 시, 몇 시에 준다.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일반 경관 영양액은 가수분해되지 않은 탄수화물, 단백질, MCT가 뭐야? 미디움 체인으로 되어 있는 오일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고단백 식사, 그러면 고단백 경관에 그럼 단백질 함량을 추가해 놓은 거, 개인마다 다를 거니까, 당뇨병 환자용, 신장질환 환자용, 신장질환 환자용은 단백질을 줄이겠지. 당뇨병 환자는 탄수화물을 줄이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줘야 된다는 거죠. 성분 영양액이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뭐 췌장 질환 환자거나 이러면 소화 흡수가 안 되니까 소화가 안 되잖아요. 췌장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미 다 잘라진 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화된 가수 분해가 된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해줘야 된다.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 삼투압도 설사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관 이건 참고야 그냥 참고 경관 영양에 그러면 삼투압이 어떻게 되는지 신장 용체 부하 루날 솔루트 로드 신장이 되게 중요하니까 얘가 이제 걸러서 다시 흡수해야 되는 건 흡수하고 내보낼 건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 게 신장이잖아요. 신장의 로드가 너무 커지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잖아, 신장에. 그래서 이제 신장에 부하되는 게 어느 정도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점도, 아까 카테터란다. 관을 꼽을 때 관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점도에 해당하는 거고, 에너지 밀도, 이 사람이 24시간 내내 줄 수 없어. 몇 시간에 한 번씩 줘야 돼. 그 밀도를 어느 정도의 밀도를 줘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성분은 넘어가겠어요. 여기는 아까 얘기했죠. 30도 이상 세웁니다. 4시간마다 줍니다. 공급하는 일은 꼭 물을 줘야 됩니다. 8시간 이상 경관액은 상온에다가 두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기본인 거죠. 매일마다 관찰해야 되는 게 있다. 혹시 이런 걸 줬는데 부종이 생기지 않았나? 탈수가 있는 것 아닐까? 예? 수분 섭취량, 배설량 적절한가? 너무 소변을 많이 보는데 이거 뭐 적절한가? 대변량 적절한가? 점도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간병하시는 분들이 이제 체크를 하는 거지. 간호사랑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뭔가 이상이 있다 라고 그러면 이제 보고가 되겠죠. 그래서 뭔가 바꿔야 된다거나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여기 그래서 뭐 꼭 관찰해야 되는 게 간 기능, 혈당, 칼슘, 마그네슘, 이런 수준들은 좀 체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광 꽂고 드시는데 체중 재기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을 거거든요. 이분들의 쉽지 않은데 체중도 재야 되고 전해질 평형 이런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전해질 평형도 체크해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오더를 내주셔야 돼. 전해질 평형 검사해라, 뭐 해라, 이런 거를 해줘야 되니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건강급식 합병증, 설사, 이거는 아까 삼투압 너무 높아지고 그러면 설사할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방치했어. 이러면 설사할 수 있다는 거죠. 구토, 메스꺼움 이런 걸로 난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변비, 수분 공급이 제대로 안 될 때 생길 수 있고, 위 잔여물 이거는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고 이게 제대로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차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좀 걸을 수 있게 해줘. 이것도 걸을 수 있는 분들이나 걸을 수 있는 거죠. 관에 막힘이 없는지. 콧줄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붙여놓기는 해. 그래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유형 여기서 코에서부터 혹시 이 아래 내려가면서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염증 반응 이런 것도 확인을 꼭 해줘야 된다.
자, 그랬어. 근데 이 경광급식도 좀 어려워. 그러면 이제 정맥 영양을 해줘야 되고, 그게 중심정맥 영양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시면 대정맥 여기다 준다는 거예요. 대정맥에다가. 이건 장기로 갈 때. 장기로 갈 때 그렇게 주는 거고, 단기로 갈 때는 그렇게 줄 수가 주지 않고, 말초혈관에다가 병원에서 우리 그냥 이렇게 꼭 주는 거는 말초혈관에다 꽂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주로. 그래서 말초혈관 손이나 팔 안쪽 이런 데다가 꽂는 경우에 경우를 얘기하고, 이거는 한 뭐 2주 정도에 끝날 것 같다 라고 그러면 말초혈관을 이용을 한다. 바늘 계속 갈아줘라 이런 거예요. 문제 생기지 않게. 네, 대상 성분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맥 영양이 요구되는 대상 아시죠? 위장관 소화기능이 제대로 안 돼. 그 영양 공급은 해줘야 돼. 이런 경우에 하는 거다. 하지 말아야 되는. 위장관 기능이 멀쩡해. 근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에는요, 이게 정맥 영양을 할 거냐 말 거냐 나중에 그거를 그러니까 그 해야 되는 때에 연락을 또 취해요.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그러면 이게 환자나 법적 대리인이 적극적인 영양치료를 거부한다. 이런 경우인데 여러분들 막 뽑아. 예, 그럴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단계들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단백질은 아미노산 형태로 준다. 분해된 형태로 준다는 거지. 분해된 형태로 주는 거고, 당질은 포도당이나 뭐 덱스트로즈로 약간 좀 덱스트로즈 상태로 되어 있는 거, 중간에 조금 끊어진 애예요. 끊어진 애나 아니면은 그 포도당 형태, 뭐 이런 형태로 그 모노 형태로 주는 경우 대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최대 공급량이 있어. 당질은 1분에 체중 킬로그램당 4에서 7mg 정도로, 이거는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예, 너무 들어가면 혈당 올라가고, 이 혈당이 쫙쫙 올라간다는 거는 이게 넘치면 뭐가 돼요? 지방이 되니까 지방 간염을 하게 되거나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 최대 공급량은 분당으로 해가지고 픽스를 시킨다. 입니다. 지방도 제한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뭐 MCT로 주느냐, 뭐 어떤 형태로 주느냐, 유화액 형태로 뭐 준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물에 잘 섞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로 준다는 거고요. 이거는 정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전해질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게끔 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여기 들어가는 것 중에 비타민 K는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 1회 근육이나 피하 주사고 준다. 이 바이타민 K는 사실 뒤에도 좀 나오기는 하는데, 이 바이타민 K는 혈액 응고와 관련성이 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비타민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 미량 영양소 중에 철분도 근육 주사를 이용한다. 철분도 너무 과잉이면 프로옥시던트가 작용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다. 감염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대사적 합병증, 아까 뭐 저혈당이 올 수도 있고, 고혈당이 올 수도 있고, 전해질이 깨질 수도 있고, 사년기 불균형이 올 수도 있고, 탈수가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루틴하게 뭔가 검사를 계속 해주는 거죠. 제대로 되고 있는가. 소화기관 합병증 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맥 영양 공급 초기에는
그래서 검사를 자주 해주고 뒤에 가서는 조금 텀을 늘려서 해주고 이렇게 해준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정맥 영양을 한 다음에 이걸 뺐어. 그러면 장기 금식 환자잖아요. 장기 금식 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다시 급식을 해줄 때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리피딩 신드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인데 여기 보면은 인산이 확 떨어지게 된다고요. 마그네슘 혈증, 낮아지는 마그네슘 혈증이나 저칼륨 혈증, 수분 배출 저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된 증상이 부정맥, 부정맥이 가슴이 이상하게 뜹니다. 호흡곤란, 감각 이상, 아주 심각하면 사망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피딩 신드롬이 있다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천천히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정맥 영양을 했어. 정맥 영양을 했어. 그런 다음에 경관급식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경구 식사로 전환을 할 때 요 단계를 천천히 해서 적응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액이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맥 영양, 경관 영양, 경구로 가는데 경구에서도 아주 맑은 거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전유동식, 소프트, 그 다음에 일반식 이렇게 쭉 단계를 거쳐야 문제가 없이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 그림이 많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런 단계를 쭉쭉쭉쭉 거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질환을 해주지? 이게 너무나 질환이 많아. 뭔 질환을 해주지? 이게 짧은 시간에 이거 없어. 이거 굳이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문제가 되고 사망도 높은 그 질환이 암과 심내혈관 질환이에요. 그래서 그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해야겠다. 그래서 암에 대해서는 다음 주, 그 다음에 신장질환은 다음 주, 간은 거의 못 다뤘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 소화기 다음 주. 근데 대사성 질환 그러면 당뇨병, 고혈압, 이상기질혈증, 근데 동맥경화는 진단을 당신 동맥경화 약을 잃기는 하진 않지만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는 단계로 가는 요 과정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심혈관 질환으로 가거나 뇌혈관 질환으로 가잖아요. 심혈관 질환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앞에서 다루는 것과 그래서 심혈관 질환은 굳이 넣지 않았고 뇌혈관 질환까지 넣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완전 노인들의 경우에는 노쇠, 근감소증 요게 이제 조금 필요하고 아이들의 경우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다 다른 부분은 없을 것 같다. 화상도 있는데 그것도 못 다룰 것 같다. 중환자 못 다룰 것 같다. 중환자들은 거의 뭘 하겠어. 정맥 영양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수술 전후 요것도 암할 때 잠깐 다루고 못 다룰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그나마 그냥 뽑은 거야. 한 10가지 정도? 10가지 정도 뽑은 건데 아마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질환들에 그것도 개별 특성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줘야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영양과 관련된 거다. 여러분 한 10분만 쉬고요. 45분에 다시 시작할까요? 2시 45분.